요즘 들어서 다들 마음 한구석에 이런 무거운 질문 하나씩 품고 계시지 않나요? 바로 우리가 지금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요. 요즘 뿌쩍 여기저기서 들리는 질문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속으로만 조용히 묻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걱정이 왜 이렇게 퍼지고 있는지, 그리고 타당한 우려인지 좀 진지하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옥스포드 대학교의 저명한 역사학자 마거린 맥밀런도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정말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전문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네, 이 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딱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이 질문이 왜 지금 중요한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전쟁으로 가는 길과 반대로 평화로 가는 길은 어떤지, 특히 1차 세계대전과 냉전의 교훈을 통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엔 과연 평화라는 게 그냥 우연일까? 이 질문까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적절한 질문. 왜 역사학자는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전쟁은 막 철저하게 계획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정말 어이없게 우연히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맥밀런 교수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요. 바로 학교 운동장 싸움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국가도 꼭 사람 같아서 여기서 밀리면 최면 국이는데 이런 생각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복잡한 국가 자존심이나 오판 같은 문제를 확 와닿게 설명해 주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전쟁으로 가는 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작은 지역 다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걸까요? 그 불씨가 되는 공통적인 요인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전쟁으로 번지는 데는 몇 가지 공통적인 재료들이 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우연한 사고, 오판, 자존심, 두려움, 그리고 이때다 싶은 기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감정적이고 전략적인 계산 착오가 모여서 결국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드는 불쏘시개가 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총리였던 조르주 클레망소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전쟁하는 것보다 평화를 만드는 게 더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번 전쟁이란 열차가 출발하면 그 자체의 끔찍한 관성 때문에 멈춰 세우기가 정말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재료들이 실제 역사에서는 어떻게 버무려졌을까요? 세 번째, 1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사소해 보였던 단 하나의 사고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커졌는지, 그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예측 불가능했던 과정을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시작은 6월 28일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암살 사건이었죠. 근데 딱 한 달 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요. 며칠 뒤엔 독일이 러시아에, 또 며칠 뒤엔 프랑스에,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은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와, 불과 한 달 만에 복잡하게 얽힌 동맹관계와 서로에 대한 오판이 연쇄 폭발하면서 유럽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관련된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른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에이, 전쟁 해봤자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갈등을 선택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쟁으로 치닫는 길을 봤으니까 이제 반대로 가보죠. 더 큰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비상구, 즉 평화로 가는 길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균형이에요. 보세요. 한쪽에서는 국가의 명예, 상대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지도자들을 전쟁 쪽으로 막 밀어붙이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 안정시켜야 하는데 국내 정치도 생각해야지. 전쟁 비용은 어떡하고.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이 줄다리기가 바로 평화냐 전쟁이냐를 가르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냉전 시대에서 배울 점을 한번 보죠. 1980년대
진짜 인류가 핵전쟁 직전, 벼랑 끝까지 몰렸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과연 그때 어떻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의 상황이 정말 긴박했어요. 첫째, 민간 항공기가 실수로 격추되는 사고가 터집니다. 둘째, 이걸 보고 소련이 나토의 군사훈련을 이거 진짜 공격이다 라고 오해해버린 거죠. 분위기 정말 험악했겠죠? 근데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세 번째, 양측 지도자들이 직접 전화기를 들고 서로를 안심시킵니다. 이거 오해다, 진정해라. 여기서 얻는 교훈 정말 명확하지 않나요? 위기가 커지는 걸 막으려면 직접적인 소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냉전 시대의 그 살얼음판 같은 평화를 유지했던 좀 기묘하고 역설적인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상호 확증 파괴, 영어 약자로는 MAT, 미쳤다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핵을 가진 두 나라가 서로 정면으로 붙지 않을 거라는 이론이에요. 왜냐? 싸우는 순간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끝장나는 걸 아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21세기에도 과연 이런 낡은 규칙이나 이론만 믿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자, 마지막 6번째 주제입니다. 평화는 과연 우연일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평화에 대한 이론들이 과연 역사라는 시험대 위에서도 통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낙관적인 얘기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 자본주의 평화 이론 같은 거요. 서로 경제적으로 깊게 얽혀 있으면 설마 전쟁하겠어? 하는 건데요. 글쎄요. 1차 대전 직전에 영국이랑 독일이 서로에게 가장 큰 무역 파트너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이런 이론도 있죠. 맥도날드가 있는 나라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좀 귀여운 이론인데 이것도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두 나라 모두에 맥도날드가 떡하니 있었다는 현실을 보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결론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돈 문제, 즉 경제나 무역만으로는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안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마거린 맥밀런의 말을 빌려볼게요. 평화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할 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 모두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평화가 그저 운 좋은 우연이 아니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또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